안녕하세요. 35년 넘게 여성 노년층의 건강을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 박서현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듣기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그 과일만 오늘 내려놓으세요. 달콤함은 금방 사라지지만 그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진료실에서 수백 번 말했습니다. 석 달 전 평생 과일을 약처럼 드시던 82세 어르신은 가을이 끝나기 전에 병상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반면 78세 오준호 어르신은 단 3가지 과일을 내려놓았고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안정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자와 공원에서 공을 찼지요. 같은 과일, 비슷한 양, 다른 결말,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여러분, 식탁에 익숙한 과일 하나가 어떻게 장을 막고 수술대 위로 사람을 올리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 냉장고 앞에서의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과일 시 건강이라고 배웠습니다. 젊을 때는 그 공식이 자주 맞았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의 계산법이 바뀝니다. 인슐린 분비와 작용의 효율은 나이가 들수록 미묘하게 달라지고 체구성 변화나 활동량 감소 등과 얽히며 식후 혈당 반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위장의 운동성은 느려져 음식이 더 오래 머무르고 작은 요인에도 체감이 커집니다. 신장은 칼륨을 배출하는 여유가 줄어들 수 있고 고혈압약, ACE 억제제, ARB 등을 복용하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 셋, 안전한 대체 과일, 3주 실전 로드맵, 응급 신호, 그리고 매일의 루틴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중간엔 실제 환자 이야기들도 이어집니다. 결말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먼저 3위, 의외의 주인공 포도입니다. 포도가 왜요? 74세 윤미정 여사는 매일 새벽 산책을 하고 혈압약을 잊지 않는 모범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사온 포도가 너무 싱싱해서 거의 한 송이를 혼자 드셨지요. 그날 오후부터 몸이 무겁고 자꾸 목이 마르며 화장실을 자주 가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당은 빠르게 올라가고 췌장은 급한 불을 끄느라 허덕였습니다. 원인은 양만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껍질 얇고 즙이 많은 포도는 흡수가 빠른 당을 짧은 시간에 밀어 넣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포도를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식후 2시간 뒤로 미루고 알갱이 10개 내외로 제한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엔 사과 반 개로 대체하자고 제안했지요. 사과에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은 전분 소화와 포도당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윤미정 여사는 이 치환을 석 달 지속했고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포도가 나쁘다기보다 나이 든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양을 초과했을 뿐입니다. 이제 2위, 심장과 직결되는 이야기, 바나나입니다. 79세 정봉권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걷기 운동을 하고 바나나 2개와 토마토 주스 1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계단이 버거워졌습니다. 원인은 칼륨 총량의 누적이었습니다. 바나나 100개는 대략 약 350필름에 칼륨이 들어있고 토마토 주스 1컵은 약 500온로드의 이깅시연한 수준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젊을 때는 여유롭게 처리하던 칼륨이 나이와 약물의 변수 앞에서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AC 억제제나 ARB 같은 혈압약을 복용하면 고칼륨 혈증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어 주기적인 칼륨 모니터링이 권고됩니다. 저는
정 어르신에게 바나나를 주 한 개로 줄이고 토마토 주스는 물이나 허브티로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대신 키위 한 개를 드렸지요. 키위는 칼륨이 비교적 적으면서 비타민C가 풍부하고 특히 그린 키위 2개1이 변비 완화와 복부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준 무작위 비교 시험들이 있습니다. 2달 뒤 정 어르신은 이상하게 하루가 덜 무겁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과일 자체의 선악이 아니라 여러분 신장 약물 총량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1위 저도 한때 오해했던 과일 감입니다. 83세 박계남 어르신은 가을이면 매일 감을 드셨습니다. 어느 해 복부 통증과 변비가 심해 응급실에 오셨고 검사에서 위와 장애돌 같은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범인은 감의 탄닌이었습니다. 탄닌은 위산과 만나 굳어져 대배조화, 특히 감 유래는 디오스피로 배조화를 만들 수 있고 장폐색과 수술적 제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래전부터 의학 문헌에 보고되어 왔고 고령 위배출 지연 공복, 섭취 충분히 씹지 못함, 단백질과 동시 섭취 등은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령에서 위 배출이 늦어지는 경향 자체가 이러한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감이 꼭 그립다면 한 달 1개 이하 껍질 완전 제거, 작게 나눠 씻기, 공복 우유와 동시 섭취 금지 식후 2시간 뒤를 제시했고 이후에는 사실상 배반계로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그 후로 재발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러면 과일을 평생 끊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포도의 속도를 사과의 섬유로, 바나나의 칼륨을 키위의 균형으로, 감의 탄닌을 배의 촉촉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치환만으로도 3주면 체감이 시작되고 3개월이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이제 3주 실전 로드맵을 더 깊게 들어갑니다. 첫째 주는 절반의 용기입니다. 포도, 바나나 감은 절반만 남기고 빈자리를 사과, 키위 배로 채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시간 배치입니다. 과일은 아침 공복이 아니라 식후 2시간대, 하루 한 번만. 둘째 주는 완전 교체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앞줄엔 안전한 과일만 보이도록 배치하고 위험 과일은 아예 집 밖으로 내보냅니다. 셋째 주는 습관 고정 주간입니다. 장보기 전에 구체적 메모를 작성하고 외식 자리에서는 과일 후식이 나오기 전 먼저 말하기. 저는 과일은 괜찮습니다. 대신 티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낸 약속은 강력합니다. 여기에 하루물 6, 8잔과 걷기 20분이 더해지면 장운동과 혈당 곡선은 더 안정됩니다. 변비가 잦은 분은 그린 키위 1일 2개 1을 2주 연속 적용했을 때 규칙적인 배변과 복부 편안함이 유의하게 좋아진 연구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69세 김현자 여사는 간식으로 과일 없이는 하루가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접시 규칙을 드렸습니다. 지름이 작은 접시에 사과 반 개 슬라이스를 펼치고 그 옆에 호두 2알을 두는 규칙입니다. 씹는 시간이 늘어나고 포만감이 길어져 과일 리필을 막습니다. 72세 이순애 여사는 남편이 자꾸 감을 사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족 공표를 부탁했습니다. 이제 감은 추억 속에 두고 배를 현재로 데려오자. 그 문장을 부엌에 붙였고 남편분은 한 달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속이 더 편해. 변화는 혼자보다 함께가 빠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반론, 나는 당뇨도 없는데요. 이 질문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너와 그 자체가 대사 반응을 다르게 만들고 위 배출을 늦추며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복잡하게 합니다. 당뇨가 없어도 혈당의 롤러코스터나
야간 각성을 겪는 분들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과일의 시간과 종류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약물입니다. 이뇨제나 AC 억제제 ARB를 복용하는 분이라면 칼륨과의 균형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바나나는 건강식이라는 한 줄 공식은 30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같은 바나나라도 총량과 조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토마토 주스와 함께가 아니라 떼어서, 매일이 아니라 주 1회, 배가 그립다면 반 개만, 작은 간격들이 큰 안전을 만듭니다. 응급신호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포도를 많이 드신 뒤 갑작스런 어지럼, 식은땀, 심박 상승이 동반되면 즉시 앉아 물을 조금씩 마시며 안정을 취하고,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으십시오. 바나나를 과하게 드신 날 가슴 두근거림, 숨참, 팔다리 무력감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향하십시오. 특히 신장질환, 신부전, 고혈압약 복용자는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감을 드신 뒤 3일 이상 변이 막히고 복부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며 통증이 지속되면 기다리지 말고 119에 전화하십시오. 배조안은 약물로 녹을 때도 있으나 내시경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하루 루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은 단백질 위주 식사로 시작하고 과일은 오전과 점심 사이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 번만, 그 시간에 사과 반 개 또는 그린 키위 한 개, 저녁을 일찍 먹고 늦은 밤에 과일은 다음 날로 미루기, 주말 시장에 가기 전 메모장에 사과 3, 키위 5, 배 2라고 쓰는 습관, 외식 자리에선 과일 후식이 보이기 전에 저는 따뜻한 차로 부탁드려요 라고 한마디 먼저 건네는 용기, 불과 몇 문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안전한 레일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Q&A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사과도 조심해야 하나요? 당뇨가 있다면 양과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식후 2시간대 반 개로 시작하고 혈당계를 활용해 내게 맞는 안전선을 찾으십시오. 신장 기능이 약한데 키위를 먹어도 되나요? 키위는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신장 질환에 칼륨 제한이 필요한 경우엔 개인별 상담이 우선입니다. 감이 너무 먹고 싶어요. 배조와 병력이 없고 소화가 무난한 분이라도 한 달 1개 이하 껍질 제거작게 나눠 씻기, 공복 우유와 동시 금지, 식후 2시간이라는 4가지 안전선을 절대 넘지 마십시오. 재차 강조하지만 고령 틀니 사용 위배출 지연이 있는 분은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수천 번의 진료를 통해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대한 운동이나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덜 먹을 것과 바꾸어 먹을 것을 정확히 고르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의 속도를 사과의 섬유로, 바나나의 칼륨을 키위의 균형으로, 감의 탄닌을 배의 촉촉함으로, 이 3가지 치환만으로도 3달 뒤 여러분은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침의 무거움은 가벼움으로, 오후의 졸음은 잔잔한 집중으로, 밤의 뒤척임은 편안한 수면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말하겠지요. 엄마, 요즘 얼굴이 환해요. 아빠, 걸음이 달라졌네요. 의사로서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개인의 질환, 복용 약 신장, 심장, 치아 위장 수술력 등에 따라 권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 신장 질환, 신부전, 소화기 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 변경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그럼에도 오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냉장고 앞에서 단 3가지 과일을 치우고 3가지 과일로 채워 넣는 행동이 여러분의 후반전을 바꿀 첫걸음이 될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냉장고 문을 여시고 앞줄에 사과, 키위, 배를 두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선언을 적어주세요. 포도는 사과로, 바나나는 키위로, 감은 배로 바꿉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시청자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박서현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오래 맑게 따뜻하게 흐르도록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